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김연수 작가의 청춘의 문장들이라는 책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소개하는 건데요. 청춘의 문장들을 왜 읽어봤으면 좋겠냐 하면은 이 글을 쓴 작가는 이제 소설가 김연수 작가인데요. 이분은 소설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이런 청춘의 문장들이라든지 소설가의 일이라든지 산문도 쓰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의 이제 나이가 70년생이니까 원래 한 50 정도 됐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내 작가로는 이제 유명한 작가에 속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청춘의 문장들은 젊을 때의 자신을 회고한. 그러니까 이 글은 이분이 한 35살 정도 되었을 때 쓴 책인데, 자신의 20대를 돌아본 얘기예요. 근데 막 소설가라고 해서 자기가 젊을 때부터 아주 고상한 생각을 하고 살았고, 학생 때부터 글을 썼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읽어보면 야,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빈틈 많고 이렇게 생각 없이 막 산 사람이 어떻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깨우쳐가지고 유명한 소설가가 됐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해요. 이 책을 읽어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들 중에도, 우리도 지금 하루하루 정말 잃어도 없어져도 좋을 것 같은 푼돈처럼 낭비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길게 살 날들을 생각해 보면은 위대한 하루가 없이는 위대한 인생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삶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소설가가 된 사람들은 젊은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나를 이 책을 통해 볼 수 있고요. 비록 이 책에서는 이 작가의 좀 부족한 점, 빈틈 많은 점, 그런 20대를 볼 수 있지만, 이 글 속에 분명히 이 작가가 어느 순간순간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우리 이걸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이제 지금 현재 자기 삶에서 어떤 깨달음을 좀 순간순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보고. 그래서 이 청춘의 문장들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하는 곳을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67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이분은 원래 이제 자기가 글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계획도 없고, 대학 졸업할 때 이미 취직이 된 상태도 아니고, 대학 졸업하고도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책이나 읽고 이제 놀고 먹고 이러다가, 뒤늦게 이제 이력서 쓰고 회사 한 3년 정도 다니다가 나와서 어찌어찌하여 한 편 쓴 소설이 당선이 되고, 그래서 등단을 하고 이제 글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글을 쓰게 된 이유, 내가 왜 글을 써야 되지?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는 완전히 소진되고 나서도 조금 더 소진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주는 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 견디면서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설이 그런 일이라는 거를 언젠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분도 이제 퇴고를 되게 열심히 하고 글도 아주 열심히 쓰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쓴대요. 매번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들 때까지 글을 쓰고 난 뒤에 한 번 더 고쳐본다. 지금 이제 이런 자세로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백수 생활, 자신의 한심한 모습들을 또 여기에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 78페이지에 보면은 대학 졸업 후에 계속해서 백수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백수 생활을 하다가 혼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여행 갔다가 어느 순간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은 순간이 와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백수 생활을 했다가도 이렇게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을 때는 어느 순간 깨달았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이제 언제냐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80페이지에 어느 시를 하나 읽고서 이렇게 되었대요. 시가 누구의 시냐 하면은 이제 이태백의 시예요.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황하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흘러서 바다로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높다란 마루에서 거울을 보고 백발을 슬퍼하는 것을, 아침에 푸른 실 같던 머리가 저녁에 눈처럼 된 것을. 이게 이제 이백의 장진주라는 시인데요. 이 구절을 보고 높다란 마루에서 거울을 보고 백발을 슬퍼하는 것을.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죠.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청춘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틈엔가 거울을 보면 백발이 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동안에 뭐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돼버렸지? 이제 이런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를 보고 아,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분이 소설가이면서 또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특이한 게 이분이 한시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책 곳곳에 한시를 많이 실어놨는데 뜬금없이 실어놓은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바 그거를 잘 반영하는 한시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한시들을 또 읽다 보면 또 작가로부터 깨달는 것 외에도 이런 한시들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또 191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도 나름 한 번 정도 깨달은 때가 있었대요. 그때 18살의 11월에 나는 처음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다. 단순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실 때문에 사랑했던 것이며 사랑하지 못할까봐 안달이 난 것이었다. 사실은 지금도 나는 뭔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기만 하다. 그 모든 것은 곧 사라질 텐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자기의 마음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이 옆에는 몽골의 시인 이스돌람이라는 시인의 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시가 쭉 이렇게 오고 암소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초원에서 밤을 지낸다. 젖이 줄어드는 때가 가까웠다. 발바닥 아래서 나뭇잎이 바스락 가을풀이 말랐다. 앞쪽 게르를 향해 가만히 살펴본다. 남몰래 정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시 같지만 이런 시에서도 이분은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앞쪽 게르를 가만히 본다. 남몰래 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이 사람도 이제 이 작가도 자기도 이제 자신에게 익숙하던 세상에 대해서 정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느낌을 또 이렇게 몽골 시인의 시를 빌어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 작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이 작가가 실어놓은 한시나 또는 뭐 다른 시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195페이지에 보면 또 이분이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는 과거에 뭐 자기의 선생님들이나 자기의 친구가 한 번 정도 자기한테 칭찬해주고 격려해줬던 거, 뭐 이런 거, 자기가 글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그냥 끄적였다고 생각하고 볼품없는 글이라고 생각하지만 친구나 이렇게 뭐 선생님들이 보고 글 잘 읽었어.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어떤 시를 쓸지 꼭 지켜보고 싶다. 이런 말을 과거에 해줬던 게 오늘의 자기가 소설을 계속 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말들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내 안에는 많은 빛이 숨어 있다는 것. 어디까지나 지금의 나란 그 빛의 극히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한 번씩 자기는 글을 끄적였지만 그 글을 읽고 나름 감동을 받았다라든가 이런 기대한다. 이런 말을 누군가가 해주면 나한테도 숨겨진 빛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아서 오늘날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해요. 이제 뭐 이 책은 그래요. 김현수 작가가 지금 나이가 50이지만 한 35세 때 정도에 쓴 책 같은데요. 20대에 또는 고등학교 때에 자기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좀 후회스러운 점도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조금 게으르고 바보같이 지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자기가 와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좀 슬픈 빛으로 회한의 빛 또는 자기를 좀 다독여주는 빛, 그런 걸로 자기의 청춘을 담담하게 잘 담아낸 책이 아닌가 합니다. 청춘의 문장들 읽어보시고 지금 나의 삶이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나에게 숨겨진 빛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강사는 오늘 여기서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